안녕하세요. 건강해우소 김준명 원장입니다. 입냄새 구취는 본인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증상이죠. 입냄새 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궁금하신 점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입냄새에 대해서 알려진 정보가 많지 않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입냄새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만 쉬어도 입냄새가 날 수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숨을 쉴 때 나는 입냄새를 호기성 구취라고 하는데요. 이 호기성 구취는 혈액, 소화기, 호흡기, 입속의 냄새,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혈액 안에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을 때 숨을 쉴 때 호흡을 통해서 그 냄새가 배출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술을 많이 마셨다든지 마늘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혈액 안에 냄새가 나는 물질이 남아있다가 숨을 쉴 때 호흡을 통해서 냄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악취가 나는 물질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혈액 안에 녹아있다가 숨을 쉴 때 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하고 입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에 심한 악취가 있으면 숨을 쉴 때 냄새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코에 심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분들도 숨을 쉴 때 국소적으로 호흡을 통해서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호흡기가 안 좋으신 분들, 기관지 확장증이라든지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객담 냄새 같은 게 숨을 쉴 때 나올 수도 있겠죠. 따라서 숨만 쉴 때도 입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침에 입냄새가 더 심하다. 정답은 O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침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지고 입안에서 냄새를 만드는 세균들이 더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나 가벼운 입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입냄새가 심한 사람이라면 더 심하게 날 수 있겠죠. 그리고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류가 되는 냄새들은 역류가 되는 증상 자체가 앉아있거나 서있을 때보다 누워있을 때 심하기 때문에 밤새 누워있는 동안에 역류가 되는 냄새가 올라와서 더 아침에 아주 심한 악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글로 입냄새를 없앨 수 있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가글은 대부분 아주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입냄새를 덮어버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입냄새를 덮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글 제품은 너무 강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도 줄이는데 좋은 세균까지 같이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입냄새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이 구강 안의 환경이 좀 불결해서 냄새가 나는 분이라면 괜찮은 가글 제품을 잘 선정해서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라든지 다른 원인으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가글만으로는 해결이 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편도결석이 있으면 무조건 편도선을 수술해야 된다. 정답은 X입니다. 편도결석은 누구나 가끔씩 하나, 두 개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 편도결석을 손으로 비벼서 냄새를 맡아보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이 편도결석이 가끔 배출되는 정도라면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지속적인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주 편도선이 큰 사람들, 그래서 반복적인 냄새를 유발하거나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분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편도석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질은 많이 할수록 좋다. 정답은 X입니다. 평상시에 이빨을 자주 안 닦거나 구강이 불결하신 분이라면 양치질 횟수를 늘리고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면 입냄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소화기 같은 구강 외적인 원인도 많기 때문에 양치질로 해결이 안 되는 입냄새도 많습니다. 오히려 양치질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구강이 건조해지거나 혀가 다치고 잇몸이 상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입냄새가 없어진다기보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케일링을 하면 입냄새가 사라진다. 정답은 세모입니다. 진료를 할 때 저도 치석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거나 치아의 상태가 너무 불결하면 먼저 스케일링을 하고 오실 것을 권유를 합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입냄새가 줄어들 수 있다면 가장 해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속에서 올라오는 입냄새라든지 설태가 늘어나면서 나는 입냄새 같은 경우는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는 입냄새를 유발한다? 정답은 O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복용하시는 약들이 대부분 입을 심하게 건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고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는 체내에서 냄새가 나는 물질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물질들이 호흡을 통해서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땐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대개는 완전히 음식을 안 먹다가 다이어트가 끝나면 또 폭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위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들이 같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입냄새 치료약은 다 똑같다. 정답은 X입니다. 두통, 치통, 생리통에 땡땡땡 이런 문구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입냄새는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입냄새의 원인도 다양하고 입냄새가 나는 환자들의 각각의 신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과 환자의 신체 상태에 맞춰서 그때그때 처방을 달리해야 되죠. 또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처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냄새는 한 가지 약으로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입냄새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 때문에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한테는 맞는 정보이지만 또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정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도 생기고 궁금증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